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네. 홈런을 쳤어요. 홈런. 네. 거의 말로 홈런에 가깝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 뭐 보수 매체들이나 언론들이 그렇게까지 부각을 안 시켜줘서 그렇지 사실상 말로 홈런이에요. 이거. 그 한 달 동안 시끄럽던 UA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네. 이 정도 성과를 냈는데 본인 주장대로 비호감도도 또 높아서 그렇게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애초에 이게 그 모 보수 언론에서 예. UAE 아랍에미리트와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은 현 정부가 예. 탈핵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간에 이제 원전 수출하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건설하기로 한 계약 자체를 갖다가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펼쳤는데 그러면서 또 이명박 정권 비리 캐다가 또 그렇게 됐다고 그렇죠.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했는데 이걸 자유한국당이 덥석 물어가지고 네. 이 함정에 빠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정의당에서는 계속 이걸 지적을 해왔고 제가 네. 또 김종대 의원의 그 주장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 네. 군사협정 문제다 결국.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엉뚱한 얘기하다가 이제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형 당사자가 네. 당시 국방장관이 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네. 더 이상 뭐 부인할 방법도 없어요. 네. 사실 근데 이제 김태형 전 장관이 지금 군사협정의 문제다. 그리고 네. 자동 개입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사실 거의 다 시인했는데 네. 한 가지만은 여전히 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 모든 것이 MB가 알고 있고 MB 지시에 따라서 한 거다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다 했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저도. 근데 사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예. 이 사람이 당시 국회에서 예. 선거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합의가 없다. 일체의 군사협정 비공개 협정 MOU 체결한 바가 없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국방부에서 거짓말했죠. 예, 거짓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 갖다가 시인을 하면서 자기가 몰래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이라는 그렇죠. 거짓말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속이고 예. 국회도 속이고 UA도 속이고 다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예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 MOU 자체가 예.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까? 예. 대외적으로는 비공개했지만 국무회의는 통과한 거예요. 아,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예. 대통령, 사실 말이 안 되죠. 장관이 뭐라고, 임명직 국무위원이 지금 헌법도 속이고 국회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고 다 대통령까지도 모르게 몰래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최근에 이 사태를 갖다 푸는 과정에서 예. 송영무 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고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김종석 비서실장까지 방문했는데 그 두 사람 방문 사이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그렇죠. 방문한 이유가 겉으로는 강연 때문에 방문했대요. 바레인 강연 때문에. 아니 그럼 아랍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불러가지고 강연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수행원 앉혀놓고 강연했다면 몰라도. 네. 이거 수습하러 간 거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 그런 사람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김성태 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엉뚱한 발언을 계속 해댈 때 예. 그거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나가면 당이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를 언제라도 줘야 되는데 또 그냥 묵묵부답으로 자기만 지키려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가만히 네.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런 사실이 과거에 MB 자서전에도 나온다면서요. MB 자서전에 보면은 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과 관련된 계약이 예.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예. 그쪽으로 거의 넘어가려고 했었고 예. 그때 사르코지도 군사적 옵션 예. 이 원전을 갖다가 이게 프랑스로 하여금 짓게 해주면은 프랑스가 군사적 보장을 해주겠다. 예. 프랑스 해구산 제공하겠다. 여러 가지 옵션을 세게 걸었던 상황인데 예.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프랑스의 약점은 이란이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군사적 적대국인 이란과도 프랑스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이 계약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오게 만들자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군사적으로 뭘 보장해 주는지 자세하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들이니까. 네. 그래서 자기들이 군사적으로 세게 옵션을 걸어서 했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군요. 네, 들어가 있고 그 마지막 대목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왕세자가 그 무하메드 왕세자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신이 계속 한국에서 집권했으면 좋겠다. 다음 선거에 또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한국 내용을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런 이제 한국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겠죠. 정치 시스템을 모르니까. 근데는 그 얘기를 갖다 자기 자서전에 또 옮겨 쓰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도 하라 그러는데 막 국내 사정상 한 번도 못했다는 그런 여운을 남기면서. 게다가 그러면 그 내용 속에 이제 소위 김태형 장관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군사적 옵션을 세게 걸었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네요, 거기에. 네. 아니, 대통령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이제 헌법을 위반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해가면서 그 일을 갖다가 추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손해상 옮겨주마. 라고 이렇게 비공개로 이제 이면 합의한 일본과의 어떤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훨씬 더 심각하죠. 지금 전쟁 나면 거기에 우리 군대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또 그 전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이건 내가 혼자 한 거예요. 혼자 한 거고 전쟁 나도 안 가도 된다. 안 가면 되지. 간다고 해놔도 안 가면 되지 않느냐. 사기친 건데 그러면. 그걸 뭘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혼자 독박 쓰기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김대현 전 장관이 독박 쓰기로 했다는 거는 이렇게 해도 법률적으로 추궁되거나 법률적으로 그 단죄할 그게 없다는 거죠. 항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헌법 60조 조약 체결에 관련된 그 헌법 규정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위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 미국하고도 이제 군사적 자동 개입 조항은 체결하지 않은 가장 우리의 그 군사 동맹 관계 미국하고도 체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체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이게 진짜 현직에 있다면 이건 탄핵감이죠. 당연하죠. 탄핵됐겠죠. 대통령으로서 이제 직권을 갖다가 남용해서 헌법을 위배한 거니까 탄핵감인데 지금 이제 뭐 물러났으니까 현직 대통령 아니면은 탄핵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닌 것이 그러면 다른 법률로다가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형 장관이 저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해도 나 못 잡아간다 메롱 이런 얘기인 거죠. 메롱. 그런 법률 검토를 거쳤으니까 이제 비로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혹은 그런 조항이 있다면 못 나왔겠죠. 그리고 자기가 독박 쓰는 걸 안 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 장관이 군 통수권자도 모르게 자기가 군대 파병 문제를 다 계약을 체결해서 나 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걸 그냥 또 보수 언론들은 그냥 그대로 실어주고 있어요.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정말.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뭐 수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좀 지나간 후에 한번 차분하게 우리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 양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 사안에 대해서 밝히지 못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전 정권의 이 사태가 걱정되는 건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자동 개입 조항만이 아니라 조선은 안 되는 전시에 필수적으로 전시에 대비해서 한국 군대가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 어떤 주요한 실탄 뭐 이런 그 전략 물자까지 다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사우디에 뭐 180억어치 그리고 3일치 실탄을 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다른 나라와도 다른 그 이런 어떤 자원 외교라거나 이런 것들을 빙자해 가지고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잘못 맺은 어떤 그런 비밀 협정들이 다른 나라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UAE하고만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패턴을 보면 돈만 되면 뭐든지 해버렸거든요. 헌법이 위반돼도 해버렸고 그거 절차가 있는데 그걸 숨겨.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이게 UAE하고만 있겠느냐. 게다가 그거를 다 지금 다시 되짚어서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쉽지가 않다 이거.
근데 분명하게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면 대통령일 때 안 들키기만 하면 이래도 된다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는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좀 봉합하는 차원으로 지금 끝내고 있지만 사실 뱃속에 그 수술용 가위나 거즈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 채 봉합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저는 문제가 남는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해놓고 그냥 뻔뻔하게, 진짜 뻔뻔해요, 진짜. 진짜 뻔뻔하게 그냥 자기가 말하면 폭로라느니. 정말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권이니까, 보수 정당이니까 사실 안보 문제 아닙니까, 이게. 난리가 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또 발을 빼고 있어요. 여전히 할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모든 걸 갖다가 이제 그 현 정부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식으로 해서 안 되니까 또 그 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 맺은 거다. 노무현 정부 때 다른 협정 맺은 고등 그 비행기 그 고등 훈련기와 관련돼서 이제 양국의 군사 협력에 관련된 이제 이미 공개된. 조선일보가 그렇게 물타기에 나왔죠, 하고, 그렇게. 그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정신이 사실 아니에요. 제 정신. 외상후 스트레스 뭐 증후군 같은 좀 상황이. 조선일보가 앞장서가지고 물타기 한 겁니다, 그거. 그렇습니다. 뭐 군사협정 나오니까 노무현 시절에 이미 군사협정 맺은 거다, 그거 노무현 시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다가 그것도 이틀, 3일을 못 가고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는 셈이죠. 조선일보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알고도. 군사협정권이 막 커지니까 그 노무현 시절에 맺은 거라고 다른 거 들고 나와서 언론이 그 좀 잘못 보도했으면 스스로 시인하고 정정하고 그런 기능을 스스로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참 걱정이죠. 조선일보가 그런 걸 본 적은 없고요. 자, 요거 관련해서 김성태 저희 패널이었자 현재 원내대표는 임종석 실장이 왜 UAE 갔는지 하나도 소명된 게 없다. 청와대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관련해 요 멘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디 장기간 어디 갔다 온 친구였네.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기 참 힘든 일인데. 그렇죠. 알면서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인데 그래도 지기니까 이런 얘기 해야 하는 거죠. 자. 동시에 또 어제 한일 위안부 재협상 한다고 했다가 재협상이 아니라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 일본의 협상은 무효화하는 뭐 그런 정도의 결정을 내렸어요. 잘못된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폐기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폐기 절차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폐기한 거죠. 그렇죠. 폐기한 거고 그것으로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미해결로 과제로 이렇게 다시 이제 확인된 셈이죠. 이게 이제 여기 대해서 뭐 정서적으로는 왜 재협상을 선언하고 강하게 비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재협상 문제는 뭐 그런 주장도 재협상을 바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은 재협상 한 데서 재협상이 응할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재협상이라는 건 뭐가 재협상하자라고 압박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는 재협상 절차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기존 잘못된 합의를 폐기하는 순간 이것이 미해결 과제로 다시 등극되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재협상 요구하면서 그러면 이제 협상 파기를 선언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일본은 이제 어쨌든 이전 우리 정부가 맺었던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사인했기 때문에 협상 파기를 얘기하면서 외교전을 펼치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정부 위안부 문제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원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보편 인권에 관한 사안이었는데 이거를 국가 간의 협약의 문제로 바꿔버려서 이렇게 되면은 제3국은 토를 달 수 없거든요.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 인권의 문제를 그렇게 국가 간 갈등 문제로 바꿔버려서 일본 전략에 넘어간 거죠.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협상에 관련해서 우리한테 준 최대 피해가 그거라고 보는데. 누구든지 우리 편을 들 보편 인권의 문제를 양국 간의 갈등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 일본 전략에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또 파기 선언하면 일본이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효과는 내용적으로는 파기된 건데 네. 자칫 잘못하면은 수세에 몰린 일본이 국가 간의 약속이 한국에 의해서 이제 그렇죠. 파기되었다라는 국가 간 식으로 약속 깼다 뭐 이렇게. 마치 자기들이 이제 그 피해자고 우리가 가해자가 예. 되는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일본의 전략은 오랫동안 그거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덜컥 그렇게 해줬죠. 네. 실제로. 뭐 미국 정도 되면 뭐 깡그리 다 무시하고 파기해도 되는데요. 미국은 원래 그렇게 잘하니까. 자, 그 위안부 문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무효화하고 돈은 니네가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고 이런 선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재협상은 효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핫한 이슈가 바른정당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뒤뚱뒤뚱합니다. 가다가. 예. 예, 잘 갈 것 같다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39 플러스 11 예. 그렇게 온전하게 두 당이 통합되지는 않을 것이다. 양쪽 다 이렇게 그 통합에 응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죠. 지금 국민의당은 이미 뭐 숫자가 최종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한 절반 가까이. 네, 절반 가까이 이렇게 그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른당 내에서도 그 몇 사람 네, 벌써 두 사람은 나갔고요. 예. 네. 그 김세연 의원은 탈당했고 네. 그리고 남경필 지사도 탈당했고 그리고 추가로 한 두세 명 정도도 탈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대부분 맞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남경필 지사는 탈당 선언을 했죠. 근데 아직 절차는 덜 밟은 것 같은데 사실상 뭐 나간 셈이고 원희룡 지사도 뭐 고민한다 그러고 왜 근데 고민이 긴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한다 그러고 이제 이학재 의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엔 한 9명 혹은 더 탈당하면 한 7명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의원 수가. 이렇게 되면 정의당과 거의 위상이 비슷한 정도로 숫자가 33세 정당이었군요. 국회의원 수가. 33에서 거의 9에서 7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 대표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나는 합당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확정했다고. 이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예, 근데 뭐 이 문제,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예. 틀린 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 자체가 전체 상황을 오히려 그 덩치 큰 국민의당 대표보다는 바른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한. 예. 저는 뭐 그렇게도 해석되고요. 그렇게 해석됩니다. 꼭 그걸 뭐 과시하기 위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해석 우리가 보여지는 거고 결혼하는데 이제 뭐 예식자까지 다 잡아놓고 청점 돌려놓고도 가봐야 한다. 그날 내가 안 나타나면 결혼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셈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아마 본인이 정한 기준을 아직 국민의당 통합하려고 하는 세력이 통과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뭐 햇볕 정책 관련해서 정강 정책이 들어가는 그리고 당내에 동요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그 어떤 바른당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주저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같이 이 통합에 들어오면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다 털고 와라 이런 얘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마지막까지 좀 깐깐하게 따질 거 따지겠다. 그런 어떤 간접적 의사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 내외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실제 되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당대회도 온라인 투표를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으로 그거는 전당대회 정상적인 절차로 간주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럼 온라인 투표도 안 되고 결국 오프라인에서 다 당원의 절반 이상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난제가 지금 많이 앞에 놓여 있긴 한데 만일에 지금 중도에 그만두거나 그럼 끝장이죠. 그러면 이제 안양만 못하게 이제 또 공멸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하긴 그 성사시키려고 마지막까지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시도하긴 할 텐데 그래서 결국 될까요? 시도하는 과정에서 결국 합의 이혼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합의 이혼해 주지 않으면 시도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 비례대표 문제나 이런 거 걸고 이쪽으로 그럼 보내줘. 그럼 우리가 그럼 알아서 합의위원회에서 나가줄 테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는 뭐 안 보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순순하게 네, 안 보내주겠다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태도 때문에 거의 뭐 사실은 동지가 적이 되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되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합의 이혼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안 갈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 되긴 될 거다. 되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 비례대표 문제는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비례대표 중에 3분 정도는 나는 통합을 반대하니까 나 풀어달라, 놔달라 했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순순히 이제 합의하에 평화적으로 이렇게 양해해준 예가 정치권에서는 잘 없어요. 그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혹을 달고 다니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을 어쨌든 숫자 때문에 억지를 끌고 가가지고 통합을 해버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은. 예. 왜냐하면 이게 또 잔류파들이 통합 반대파들이 또 무슨 교섭단체라도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낭패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려고. 그 숫자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거지로 이제 데리고 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남은 이야기거리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언론에 많이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표가 대구로 간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게 민주당의 홍인학 의원 지역구입니다. 거기를 갔어요. 그죠?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간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지탄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많이 지탄 받았죠. 예, 이거 뭐 엄청난 지탄 받을 수 없고 내외적으로 다 그런 거죠. 당 대표인데 왜 거기 갔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출마 안 하겠다. 그럼 출마 안 할 생각이라면 그 말이 진심이라면 가는 것도 이제 포기해야죠. 도둑이 남의 집 몰래 들어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훔치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죠. 출마 미수 사건. 출마 미수 사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난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깨끗하게 뭐 당을 살리기 위해서 대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으나 오해가 많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당협위원장 신청한 것 자체를 폐기해야죠. 그래야 마땅한데 그건 그대로 하면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 국민을 넘기면은 다시 뭐 그렇죠. 그동안 하도 이런 허언을 하고 그런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안 한다고 하는 거하고 그런 거죠. 2년 반 지나면 사실 기억도 못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왜 굳이 대구를 갔을까 싶긴 합니다. 네. 대구가 제일 안전하다고 본 거죠.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어디 가도 떨어진다 이런 거죠. 떨어진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비유도 안 쓰시고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전투력을 다시 완전히 해보고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홈런을 쳤어요. 홈런. 네. 거의 말로 홈런에 가깝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 뭐 보수 매체들이나 언론들이 그렇게까지 부각을 안 시켜줘서 그렇지 사실상 말로 홈런이에요. 이거. 한 달 동안 시끄럽던 UA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네. 이 정도 성과를 냈는데 본인 주장대로 비호감도도 또 높아서 그렇게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애초에 이게 모 보수 언론에서
UAE 아랍에미리트와의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은 현 정부가 예. 탈핵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간에 이제 원전 수출하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건설하기로 한 계약 자체를 갖다가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펼쳤는데 그러면서 또 이명박 정권 비리 캐다가 또 그렇게 됐다고 그렇죠.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했는데 이걸 자유한국당이 덥석 물어가지고 네. 이 함정에 빠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정의당에서는 계속 이걸 지적을 해왔고 제가 네. 또 김종대 있는 거네요 거기. 네. 아니 대통령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이제 헌법을 위반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해가면서 그 일을 갖다가 추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손해상 옮겨주마 예. 라고 이렇게 비공개로 이제 이면 합의한 일본과의 어떤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훨씬 더 심각하죠. 지금 예. 전쟁 나면 거기에 우리 군대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또 그 전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이건 내가 혼자 한 거예요. 혼자 한 거고 전쟁 나도 안 가도 된다. 안 가면 되지. 간다고 해놔도 안 가면 되지 않느냐. 사기친 건데 그러면. 네. 그걸 뭘 자랑스럽다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혼자 독박 쓰기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김대현 전 장관이 독박 쓰기로 했다는 거는 이렇게 해도 법률적으로 추궁되거나 법률적으로 단죄할 그게 없다는 거죠. 항목이 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헌법 60조 조약 네. 체결에 관련된 그 헌법 규정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위배를 한 것이고 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 미국하고도 이제 군사적 자동 개입 조항은 체결하지 않은 예. 가장 우리의 그 군사 동맹 관계 미국하고도 체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체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이게 진짜 현직에 있다면 이건 탄핵감이죠. 당연하죠. 탄핵됐겠죠. 네. 대통령으로서 의원의 그 주장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 네. 군사협정 문제다. 결국.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엉뚱한 얘기하다가 이제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형 당사자가 네. 당시 국방장관이 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더 이상 뭐 부인할 방법도 없어요. 네. 사실 근데 이제 김태형 전 장관이 지금 군사협정의 문제다. 그리고 네. 자동 개입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사실 거의 다 시인했는데 네. 한 가지만은 여전히 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MB가 알고 있고 MB 지시에 따라서 한 거다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다 했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저도. 근데 사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예. 이 사람이 당시 국회에서 예. 선거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합의가 없다. 일체의 군사협정 비공개 협정 MOU 체결한 바가 없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국방부에서 거짓말했죠. 예, 거짓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 갖다가 시인을 하면서 자기가 몰래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이라는 그렇죠. 거짓말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속이고 예. 국회도 속이고 UAE도 속이고 다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예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 MOU 자체가 예.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까? 예. 대외적으로는 비공개했지만 국무회의는 통과한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대통령, 사실 말이 안 되죠. 장관이 뭐라고. 군사적 옵션. 예. 이 원전을 갖다가 이게 프랑스로 하여금 짓게 해주면은 프랑스가 군사적 보장을 해주겠다. 프랑스 해구산 제공하겠다. 여러 가지 옵션을 세게 걸었던 상황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프랑스의 약점은 이란이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군사적 적대국인 이란과도 프랑스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이 계약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오게 만들자라는 대목이 나와요.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군사적으로 뭘 보장해 주는지 자세하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군사적으로 세게 옵션을 걸어서 했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군요. 네, 들어있고 그 마지막 대목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왕세자가 그 무하메드 왕세자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신이 계속 한국에서 집권했으면 좋겠다. 다음 선거에 또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한국 내용을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런 이제 한국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겠죠. 정치 시스템을 모르니까. 근데는 그 얘기를 갖다 자기 자서전에 또 옮겨 쓰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도 하라 그러는데 막 국내 사정상 한 번도 못했다는 그런 여운을 남기면서. 예. 게다가 그러면 그 내용 속에 이제 소위 김태형 장관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군사적 옵션을 세게 걸었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 임명직 국무위원이 지금 헌법도 어기고 국회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고 다 대통령까지도 모르게 몰래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최근에 이 사태를 갖다가 푸는 과정에서 예. 송영무 장관이 그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고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김종석 비서실장까지 방문했는데 그 두 사람 방문 사이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그렇죠. 방문한 이유가 그 겉으로는 강연 때문에 방문했대요. 바레인 강연 때문에. 아니 그럼 그 아랍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불러가지고 강연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수행원 앉혀놓고 강연했다면 몰라도. 네. 이거 수습하러 간 거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 그런 사람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김성태 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엉뚱한 발언을 계속 해댈 때 예. 그거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나가면 당이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를 언제라도 줘야 되는데 또 그냥 묵묵부답으로 자기만 지키려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런 사실이 그 과거에 MB 자서전에도 나온다면서요. MB 자서전에 보면은 이 아랍에미리트의 그 원전 건설과 관련된 계약이 예.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예. 그쪽으로 거의 넘어가려고 했었고 예. 그때 사르코지도